썸네일에 틀린 맞춤법을 보고 고치려고 댓글을 달려고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 있다면 제 영상은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제 유튜브 편집이 매력이 있다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사실상 편집이랄 것도 없죠. 그냥 글 쓰고 생각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제 생각과 대화에 좀 집중할 수 있고 라디오처럼 그냥 틀어놓고 편하게 들었으면 해서 따로 뭐 의미도 없는 그런 쓸데없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넣지를 않았어요. 얼굴 팔면 조회수랑 구독자 금방 늘 거 알고 있어요. 지금보다 한 10배는 빨라질 것 같은데 저는 제 생각이 저의 외모로 평가가 되는 게 싫어요. 뭐 만약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얼굴이 잘생겼다는 이유로 너는 잘생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또는 제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서 그 얼굴로 뭘 한다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별로 듣고 싶고 평가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굴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10만 유튜버만 돼도 만족을 하는데, 뭐 만약에 제가 100만 유튜버가 된다고 해도 저는 얼굴 공개를 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뭐 가면이나 뭐 이런 걸 써서 어디 TV나 다른 프로그램에 나올 수는 있지만 얼굴을 공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음, 제가 맞춤법을 이렇게 일부러 쓴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저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초예민 사회라고 해서 너무 예민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맞춤법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본 그런 틀린 맞춤법 또는 지적하는 그런 댓글들이 인터넷에 많잖아요. 근데 다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할 짓이 없으니까 본인들 남 틀린 거 지적하면서 우월감 느끼려는 그런 벌레 같은 인간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취업 준비 또는 뭐 고민 상담 같은 그런 막 진정성 담긴 글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는 뭐 무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대한 조언이나 그 글에 대한 생각,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글만 읽으면 되는데 그 글에 대한 답변 하나도 없고, 뭐 x 돼와 같은 뭐 맞춤법만 지적해 버리고 가거나, 뭐 더 쓰레기 같은 그런 벌레 같은 인간들은 틀린 맞춤법을 지적하면서 맞춤법 하나 제대로 못하는 애가 뭘 할 수 있냐면서 인격까지 깎아내려요. 뭐 헤어져서 고민이에요 이러면, 야 너 맞춤법 그거 하나도 모르니까 네 여자친구한테 차였지. 뭐 또는 취업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취업은 지금 모두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맞춤법 하나 틀리는 애를 회사가 뽑겠냐? 뭐 이딴 댓글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 인간이 아니라 그냥 벌레 같은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글이 길어지면은 오타가 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언어 쪽에 재능이 있거나 언어를 전공한 게 아닌 이상 사실 글을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글을 쓰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글을 쓸 일 자체도 없고 길게 쓸 일은 더 없어요. 그러니까 국문학과나 뭐 그런 언어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대학생이 아닌 이상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책 한 권 집필하면 띄어쓰기부터 모든 맞춤법, 문법이 단 한 개도 안 틀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그래요. 무조건 틀린답니다.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뭐 단어 하나라도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만 해도 한참 일주일에 책을 두세 권씩 읽을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읽을 때는 1년에 200권을 넘게 읽은 적도 있어요. 230권, 40권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뭐 그 모든 책이 다 당연히 뭐 가벼운, 무거운 책은 아니었습니다. 뭐 총균세 같은 그런 책은 아니고 뭐 가벼운 거, 소설, 뭐 에세이 다 섞여 있던 거라서 230권, 40권 정도를 읽었는데 그때 읽으면서 종종 오탈자 있는 책들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그 작가라는 사람들이 대충 책을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를 하고 출판사에서도 오탈자를 검사를 해요. 그래도 간혹 오탈자가 나와요. 그래도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그 작가의 가치가 글과 생각이 오로지 그 틀린 몇 자, 오탈자 하나만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니까요. 누가 봐도 실수거나 이런 거는 누구나 헷갈리니까 화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되를 구별하는 게 하해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하해를 해도 뭔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아닌데 뭐 다 되던데 이러는, 분명히 뭐 딴지 거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거는 글을 많이 안 써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쓰면 하해를 해도 이상하게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둘 다 어색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을 써서 읽는 방식을 하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어디 보내거나 뭐 글을 올릴 때는, 그럴 때는 이제 네이버 맞춤법을 그냥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글을 써서 읽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쓰고 읽는 거는 글씨 틀리면 그냥 안 고쳐요. 왜냐면 어차피 틀린 글 봐도 제가 그 글을 그대로 쓰지는 않거든요. 뭐 그대로라고 하든 뭐 그대로라고 하든 뭐 읽고라고 적어서도 읽고라고 그냥 읽어요. 왜냐면 그 문맥이나 내가 쓴 거기 때문에 어차피 무슨 뜻으로 쓴지를 알고 왜 틀렸는지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해석할 수가 있어서 저는 사람을 맞춤법 하나로 너무 가볍게 판단하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중요한 글이면 뭐 이력서나 뭐 이제 어른한테 보내거나 이럴 때는 맞춤법 검사기를 돌려요. 그리고 다른 그 고민글을 올린 사람들도 정말 중요한데 글 보낼 때는 맞춤법 검사기 돌리겠죠. 그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어 관련 학과나 전공한 대학교 교수님들조차도 글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적하는 벌레 같은 인간들이 과연 A4 용지 한 장조차도 단 한 자의 띄어쓰기, 맞춤법, 언어가 완벽할 거냐는 거예요. 장담하는데 무조건 개판 납니다. 그냥 맞춤법 그거 그냥 검사기에 돌리고 이렇게만 살아온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언어라는 게 완벽한 게 없어요, 원래가. 제가 글을 자주 쓰면서 맞춤법 검사기를 가끔 돌리면 그 띄어쓰기나 그런 틀린 언어가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 틀리고 어색한 걸 더 잘 잡아내는데 언어가 왜 완벽한 게 없냐. 그러니까 맞춤법 지적 좋아하는 인간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단골 멘트가 세종대왕님이 슬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인간들도 저랑 1분만 대화하면 순수한 한글, 우리나라 그 한글 이외의 다른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집구석에서 전 세계 상황을 알 수 있는 이런 세대에 살면서 자기 나라 언어만 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미개한 거예요.
무슨 원시 부족이나 북한 사람도 아니고 치킨을 치킨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밀가루 묻힌 닭을 뜨거운 기름에 담근 닭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한 저희 나라는 한자 없이는 언어가 아직까지 돌아가질 않아요. 당연히 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언어적인 그런 능력은 충분해요. 한글이라는 그 언어가 충분히 대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조선시대부터 자리를 잡았고 계속 사용하던 언어를 엎어버리고 5천만 명의 사람이 사용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연패만 해도 앞에 언어와 뒤에 언어로 연승한다는 의미의 연패인지 패배를 의미하는 연패인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지만 드물게 유추가 어렵고 안 되는 그런 연패의 기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글을 다 읽기 전까지는 연패도 결국에는 한자고 한자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럼 우리는 뭐 중국의 속국이고 한글은 중국인이 만든 거고 세종대왕이 한자 없이도 서민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하려고 이제 한글을 만든 건데 뭐 한자를 왜 쓰냐고 울어야 돼요. 이 정도로 웃긴 일이에요. 그리고 치킨이라는 그 음식이나 또는 햄버거라는 음식 자체가 원래 그 나라에서 쓰는 그런 고유 언어인데 그럼 무슨 햄버거를 빵 가운데 고기, 토마토 또는 양상추가 껴있는 빵의 종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근데 빵이라는 것도 사실 애매하죠. 빵도 그게 완벽한 우리나라 언어인지 그리고 빵이 언제 들어왔는지 뭐 세종대왕이 빵이라는 음식을 만들거나 알고 있진 않겠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본래 뭐 자장면이라는 말을 표준어로 인정을 했어요. 규범과 실제 사용 간에는 차이에 규범과 실제 사용 간의 차이에서 야기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2011년 8월 31일 자장면과 짜장면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자장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장면이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사라질 거예요. 지금은 다 짜장면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표준어가 된 것도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더 자주 쓰고 많이 쓰면 그냥 그게 표준어가 되는 거예요. 짜장면, 짜장면이니까 다들 짜장면이라고 하니까 짜장면이 된 거예요. 그냥 입에 달라붙잖아요. 자장면 하면 뭔가 발음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자장면이라고 불렀었다는 그것 자체도 다 잊혀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원래 이래요. 그리고 사투리가 그럼 사투리는 이제 표준어가 아니잖아요. 그럼 표준어가 아니면 다 틀린 표현이냐? 그것도 애매하죠. 그 지역에서는 짜장면처럼 이제 사투리가 표준어가 될 수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중에서는 글씨를 지금도 이제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맞춤법도 되게 틀리게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문맹은 아니거든요. 그 긴 인생 동안 수없이 틀리면서도 그냥 잘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글 쓸 일도 갈수록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들 분은 아직까지도 한자를 잘 쓰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신문도 아직은 신문에 한자가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자주 안 보면 그 한자 해석을 못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그런 글도 그냥 다 읽으신단 말이에요. 물론 맞춤법을 다 틀리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끼리, 가족끼리,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냥 올리는 글인데 그런 거 좀 틀리면 어때요? 뭐 사랑해를 따랑해라고 하든 따릉해, 사릉해라고 한들 사랑이라는 그 본질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뜻은 통하니까. 누가 봐도 틀릴 헷갈릴 만한 그리고 또는 실수인 거 뻔한데
거기에 그 유독 벌레 같은 몇 인간들이 틀린 거 하나만 보면 막 시체가 될 때까지 갉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인간들 보면 역겹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벌레들은 그냥 계속 그런 밑바닥에서 벌레 같은 삶을 살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지적도 안 해주고 그 누구도 모르고 그냥 나이를 80을 먹든 90을 먹든 인터넷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위안이나 삼으면서 벌레 같은 삶을 살면 좋겠어요.